반갑습니다. 부동산 올라운드 플레이어 랜드마크입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파이치기 일부 2040 부산 도시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부산의 성전과 변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부산광역시는 해운대 좌동, 중동의 후기 구석기 유적과 신석기 시대의 조개무지가 도처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먼 옛날부터 사람이 살아온 지역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기 전에 삼한시대에는 거칠상국으로 불렸고요. 삼국시대에는 신라의 동래군, 고려시대에는 동래현, 그 외 동로군, 합화, 양곡 등으로 불렸으며 부산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한 것은 조선시대의 성종 초기입니다. 1407년도에 부산포로 최초 개항하였으며 1876년에 국제항으로 개항하였습니다. 1963년에는 직할시로 승격하여 명실상부한 국제개혁과 해양관광도시로 발전을 했고요. 1995년도에는 부산광역시로 확대 개편되어 우리나라 제1의 항만 해양관광도시, 동부가 컨벤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세계 굴지의 항만도시이자 21세기 동북아의 중추도시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광역시로서는 한국 최대의 항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아요. 남쪽으로는 나가사키현 스시마 섬이 있고요. 북쪽으로는 경상남도 양산시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쪽으로는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와 김해시가 있고요. 남쪽으로는 경상남도 거제시와 접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이자 대한민국 최초의 직할시, 광역시이고 국내 최대 국제무역항이 있는 제1의 항구도시, 영남권 최대 도시, 부울경과 부산 울산권의 중심도시이자 종주도시이며 제1의 해양교통과 제2의 항공도시 타이틀을 보유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6.25 전쟁 때 부산광역시는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에 이은 임시 수도였으며 임시 수도 시절부터 부산 경공업의 전성기였던 1970년부터 1980년대, 민주항쟁 1990년대 이후 주변 지방의 산업시설을 내주며 동남권을 형성해온 파란만장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동해와 남해가 모두 접해 있는 지리적 위치로 인해서 해양산업, 해양교통 등이 오래전부터 발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부산의 도시 특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난개발. 부산은 고양시, 용인시, 광주시와 더불어 국내 대표적인 난개발의 대명사로 꼽히는 도시 중 하나입니다. 부산의 도로가 반듯하지 못한 이유는 계획도시와는 거리가 멀고 과거 피난민들의 유입으로 집이 먼저 생기면서 집과 집 사이로 도로가 거미줄처럼 생겨났고 도시 입지에 비해 많은 인구가 몰리면서 무분별한 성장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좌동신도시, 화명신도시, 정관신도시, 명지신도시, 일광신도시, 마린시티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언덕이나 산 위에 마구잡이로 도시가 형성되었기에 도로구획이 완전히 엉망이에요. 세 번째로 부산의 장점은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서 한반도 남부권, 광역경제권의 중심이자 국제교류 전초기지입니다. 두 번째는 남해안과 동해안을 아우르는 경제벨트의 거점 지역이고요. 세 번째는 수도권 대응 지역균형 발전의 핵심 거점 공간으로 주변 도시 생활 권역의 중심입니다. 네 번째로는 국가적 광역 중심 기능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다. 김해공항과 가덕도 신공항, 부산 신항, 경제자유구역, 경부선 KTX 등이 있기 때문이죠. 다섯 번째는 해운대, 광안리, 낙동강, 연안, 항만 등 우수한 자연환경 입지를 갖추었어요. 한 줄로 요약하면은 우수한 자연환경을 갖춘 남부권 경제중심과 국제교류 전초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장점을 알아봤으면 이번엔 네 번째 부산의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점을 말하기에 앞서서 장점보다 단점이 많은 게 조금 아쉽습니다. 첫 번째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 두 번째로는 인구 감소가 심화되고 있다. 2011년도에는 356만 명이었는데 이게 계속 줄어서 현재 2023년도에는 약 331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70%는 수도권으로, 중장년층의 85%는 경남권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업 노후화로 인해서 지역 경쟁력이 쇠퇴하고 있어요. 수도권 위주의 불균형 국토 개발, 다음으로 불리한 자연 지형을 가지고 있다.
특히 산악지대가 많아서 평지는 물론 산자락까지도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이 많은 편이에요. 도시 이름이 부산인 이유가 여기에 있죠. 그리고 강서구 및 기장군 일대는 대부분이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도시 중앙부는 불규칙적인 배산 임수형의 산계가 좁고 길게 형성된 골짜기 형태의 평야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지형, 지세 측면에서 굉장히 불리한 여건을 갖고 있어요. 금정산에서 백양산을 지나 구덕산, 그리고 불광산에서 철마산을 지나 장산까지 약 300m 이상의 높은 산들이 남북으로 연계되어 있어서 동서방향의 측면에서도 굉장히 불리한 여건입니다. 마지막 단점으로는 부족한 개발 가능지를 꼽을 수가 있어요. 행정구역의 면적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개발 제한 구역과 공유 수면인 용도지역 미지정 지역, 낙동강 하구 일대 자연환경 보전 지역 등으로 인해서 가용 토지 자원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리고 토지 이용 측면에서도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 개발 가능지 현황을 분석을 해보면 공유 수면을 제외한 행정구역 면적 대비 8.7%에 불과한 67,154 제곱킬로미터로 나타나고 있어요. 개발 가능지 총 면적 중에 서부상권은 36.1%의 개발 가능지 비중을 차지하고, 중부상권은 21.6%, 동부상권은 42.3%의 가장 많은 개발 가능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부산의 단점을 한 줄로 요약하면 초고령 사회 진입과 청년 인구 유출에 따른 성장 동력 저하 및 도시 경쟁력 상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부산의 도시 경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활동 인구. 2019년 기준 경제활동 인구는 296만 명이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58.5%로 전국 63.3%에 비해서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실업률은 3.7%로 전국 실업률 3.8%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요. 두 번째로 산업구조. 2019년 기준 전국 사업체 조사 결과 전국 산업 비율은 1차 산업은 0.4%고요. 2차 산업은 16.9%, 3차 산업은 82.6%로 3차 산업이 상당히 발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부산광역시는 전국과 비교해서 1차 산업 비중이 굉장히 낮고요. 3차 산업 비중이 82.6%로 가장 높은 곳으로 나타나서 한마디로 부산은 3차 산업 중심의 도시의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 내 총생산인 GRDP를 살펴볼게요. 먼저 GRDP란 지역 내 총생산의 약자로서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지역 내에서 창출된 최종 생산물의 가치의 합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GRDP가 높은 지역이 가장 부자 도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2021년 기준 전국 GRDP는 2076조 원이며 그 중에 1등인 경기도는 527조 원이고 2등인 서울은 471조 원이다. 부산은 98조 원으로 대한민국 내에서는 현재 6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2010년 이후 전국 GRDP는 연평균 2.9%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부산시는 2.4%로 같은 기간 동안 전국 평균보다는 약간은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부산시 도시 경쟁력 지표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환경에서의 부산의 위상. 2017년도와 2018년도에 세계 도시 경쟁력 평가를 해보면 서울은 13위고요. 울산은 82위, 인천은 135위, 창원은 162위, 부산은 176위로 나타나서 부산의 도시 경쟁력은 글로벌 환경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도시와의 비교에서도 열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에 삶의 질과 생활환경 조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전 세계 230여 개 주요 도시의 생활환경 수는 서울이 77위고 부산은 94위인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해에 도시안전도 조사를 보면은 부산은 99위, 서울은 안보 불안과 주변국 분쟁 소지 등으로 106위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의 부산의 위상을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부산의 종합경쟁력 순위는 15개의 광역시도 중에서 최하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국가브랜드 연구센터에서 발표한 한국 지방브랜드 경쟁력 지수에서는 지방자치 경쟁력 지수와는 다르게 광역시도 종합순위에서 서울과 제주에 이어 부산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